달러는 모든 실물 자산과 교환이 가능한 기축통화죠. 때문에 달러의 방향성에 따라서 실물 자산의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주식시장이나 상품시장은 하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땐 달러로 구매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나 상품시장은 대체로 오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달러의 방향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그렇게 중요한 달러가 지난 FOMC 회의 직후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을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달러가 1% 이상 오르내리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1%대의 급등락을 보이고 있죠. 오늘은 외환시장이 급변동하는 이유와 더불어서 달러의 방향성에 대해서 아버지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요즘 달러가 난리도 아니에요. 막 1% 이상씩 급등락을 하고 그러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모든 변곡점에서 이 가치가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거야.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 주가가 변곡점에 오게 되면 거래량 실리고 뭐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가고 그러잖아. 그러면 요즘 킹달러라고 하죠. 그동안 시장을 굴리며왔던 킹달러의 시대가 이제는 좀 끝물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모든 변곡점이 무조건 반대로 가지는 않아. 뭐 요번에는 달러가 좀 약세 전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딱 한 가지만 말을 해줄게.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잖아. 그 외국인들이 살 때 중기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 생각할 때 이머징을 잘 사지 않아. 그렇긴 하겠죠. 뭐 어떤 종목을 사서 5%가 수익이 났는데 달러가 10%가 올랐다면 또 5%의 손실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머징을 사고 있다면 달러의 중기적 약세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 저도 그 정도는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시장에서는 시진핑의 3년임 이후에 그거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연기금들이 빠져나오고 있어서 이머징 증시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거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건 오늘 논의로 하자.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 오케이. 그러면 달러가 왜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는지 정도만 알려주세요. 달러 약세가 기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기술적 반락이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을 대해야 하는 전략이 달라지니까. 그렇지. 아빠가 이벤트 스터디가 중요하다고 뭐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번에 달러가 확 빠지기 시작을 할 때 뉴스를 좀 찾아봤나? 왜 또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달러 약세가 미국에게 위태롭기 때문에 그래. 쉽게 말해서 미국의 국채 시장이 달러 약세로 인해서 붕괴될 조짐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 근데 미국 국제 구매자들은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으니까 보통 달러가 강해지면 미국 시장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나? 미국채 시장은? 이론적으로는 네가 맞아.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잖아. 좋은 것도 너무 좋으면 안 좋게 되는 거야. 달러가 너무 강해지면 뭐 국채 보유한 사람이야 좋겠지. 그런데 보유한 사람도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고 또 신규 매수는 아예 씨가 마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거든. 예를 들어서 금값이 지금 또 오른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오른다고 그러면 사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 오른대. 뭐 내일부터 금이 오른대. 그럼 사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금값이 갑자기 2배가 껑충 뛰었어. 그럼 사고 싶은 생각이 들겠니? 짧은 시간 안에 2배로 확 뛰었다면 당연히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겠죠. 바로 그거야. 집에 있는 금덩어리만큼 바깥에 내다 팔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야. 새로 사고 싶은 생각은 안 들 거라고. 강달러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국채는 원활하게 팔릴 수가 있겠어. 그지? 그 환차익까지 노릴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강달러가 이만큼 진행된 상태에서는 이제는 채권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매도하고 싶은 생각, 거기서 이익 실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사고 싶은 사람, 미국 채를 사고 싶은 사람들은 씨가 마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제니 옐런이 미국채 시장에서의 유동성 경색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지. 증권산업 찌찌뽕. 내가 할게. 증권산업금융협회 연차 총회에서 제니 옐런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최근 미국채 시장에서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현상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시장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재무부는 금융감독 당국과 협력을 해서 채권 시장의 흡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아니 뭐 이벤트 스터디 제대로 했네. 뭐 아까 왜 모른 척했어? 하기는 했는데 이게 확신이 서지가 않아가지고 그래? 여기에 더해서
중에서 아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무브 지수라고 있어요. 들어봤어. 채권 시장 공포 지수라고 하는 건데 요게 바이러스 쇼크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0년 3월 이후에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 조금 무서웠거든. 나한테 오지 그러면. 이게 왜냐면 유동성 경색이라는 게 그것도 이 세상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미국채 시장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또다시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나는 달러의 강세가 당연히 미국채한테 당연히 유리할 거라고만 생각을 했거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아빠가 미국채 시장의 유동성 경색은 오히려 강달러 때문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상기를 시켜주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시장에서는 강달러가 조금 더 진행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거든요. 특히 지난 FOMC 회의에서 터미널 금리 수준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달러는 그거에 맞춰서 조금 더 오를 거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실제로 연말 선물 기금에서 관찰되는 내년 6월의 내재 금리는 FOMC 회의 직전에 4.9%였던 것이 현재는 5.2%로 관찰이 되고 있단 말이죠. 뭐 그렇긴 해. 하지만 달러 강세는 터미널 금리가 어디냐라는 것보다는 이 금리 인상의 속도에 조금 더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 쉽게 말해서 어디까지 금리를 올리지? 이것보다는 얼마나 빨리 금리를 올리지? 이게 달러에 조금 더 영향을 줄 수가 있어. 그럼 연준에서 이미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천명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통화 정책으로 인한 달러 강세가 이제는 거의 끝물이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긴 한데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 그거 설명하려면 조금 길어. 뉴욕 연은 총재의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근데 그건 시간 관계상 또 나중에 다시 시간을 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미국 입장에서도 달러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강세를 보이게 되면 자기네들이 더 불리해진다는 거 팩트잖아. 분명히 이해하고 있잖아. 달러가 지금처럼 아니 뭐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지금 좀 내렸지만 최근처럼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누가 미국채를 거들떠나 보겠니? 그렇죠. 만약에 1,400원의 달러를 바꿔서 그 달러 바꾼 걸로 주채를 사야 되는데 누가 그 짓을 하겠냐? 안 사지. 안 산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미 국채 시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 FOMC 회의 이후에 달러가 좀 꺾이기 시작을 했지. 아주 빠른 속도로. 그러면 이제 이머징한테 골든타임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나? 그것도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 왜냐면 만약에 달러가 계속 하락해준다면 외국인들은 이머징을 계속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골든타임이 왔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긴 한데 그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잖아 종류가. 그렇죠. 근데 그 외국인들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 예를 들어서 달러가 지금 확 떨어졌어. 아, 이 달러는 다시 오를 거야. 왜? 유럽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아까 아빠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재무부에서 달러 약세를 원하니까 앞으로 달러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전자라면 이머징을 매도하겠지. 이제 앞으로 달러가 강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반대로 앞으로도 달러가 계속 약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머징을 매수할 수도 있겠지. 게다가 달러가 계속 하락해야 된다라는 보장도 없어.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문제지. 이게 등락을 거듭하면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 이 변곡점에선 사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재무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 변동성을 좀 주는 걸 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약세보다는. 예를 들어볼까? 금이 20만 원 하던 금이 30만 원, 50만 원을 하더니 바깥이 100만 원까지 뚝 뛰었어. 그럼 누가 사? 안 사죠. 안 사. 근데 100만 원 하던 것이 다시 70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100만 원 갔다가 다시 80만 원으로 떨어지면 이때는 사고 싶은 생각이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러면은 어떤 조건이 돼야지 외국인들의 매수 심리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 궁극적으로 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려면 일단 경기가 돌아서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물가가 꺾인다라는 조짐이 생겨야만 외국인들도 확신을 가지고 이머징을 계속 매수할 수가 있어. 결국 또 덜고 돌아서 또 물가네요. 그렇지. 뭐 그래도 아무튼 지금까지 계속 암울한 소식만 전해드리다가 갑자기 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좋죠? 나도 기분 좋네. 잠깐 정리를 해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매수를 하기 시작한 이유가 달러화의 약세 전환 가능성도 한몫을 했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달러화의 약세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결국은 경기적 요인과 물가에 달려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달러화의 약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유는 미 재무부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파월이 금리 인상 속도의 완화를 천명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진짜로 집 나간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진행상 그냥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 증시의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 전망치가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이머징 증시에서는 환차익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돼요. 달러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때 주로 이머징 증시는 외국인들 수급이 우호적이 됩니다. 돌발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노린다면 우리나라 원화를 직접 살 생각은 안 할까요?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네.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되냐면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원화를 직접 대량으로 거래할 수 있는 외환시장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화 대용물로 외국인들은 우리네 증시에서 초대형주를 사는 거죠. 또한 역시 이런 이유로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시기에는 주로 초대형 지수 관련주들이 먼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같이 말씀드렸던 반도체가 가장 유력한 거 맞죠? 뭐 그렇지. 자,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전반적인 외환시장의 모습과 그리고 달러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아버지와 저와 함께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다음 주에는 달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 왜?